A에서 출발한 자동차가 도시 B를 경유해서 C까지 이동했다. 이때 표는 A에서 B 그리고 B에서 C까지 이동 거리랑 평균 속력 알려줬답니다. 이때 A에서 C까지의 평균 속력, 전체 평균도 알려줬네요. A에서 C까지 갈 때 전체 평균은 2.4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우리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라는 식이 있잖아요. 이동거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앞에는 무조건 평균 속력, 평균이 붙어야 돼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가 나옵니다. 그냥 속력 곱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책에 평균이 빠져 있어서 그렇게 되는, 왜 빠져 있는 거냐면 등속 운동 할 때 있잖아. 등속도 운동. 이 등속도 운동에서 특수하게 우리 이제 실제 속력 또는 순간 속력이라 부르죠. 등속도 운동이라는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실제 값하고 평균 값이 똑같거든요. 그죠? 어차피 등속이랑 속도가 안 바뀌는 거니까 평균도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그치? 그냥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냥 속력 곱하기 시간에도 거리가 되는데 이것보다 우리가 좀 더 주요하게 다루는 게 등가속도 운동이잖아요.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이 순간 속력과 평균 속력은 다른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을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가 나와야 되네. 이때 시간을 t1초라고 놓자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식에서 알 수 있는 거는 EV라는 평균 속력으로 달릴 때 t1초만큼 이동을 하면 s만큼 이동하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뭐 시간이 같다는 말도 없고 뭐 시간을 주어준 것도 아니니까 t1, t2라고 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3V라는 평균 속도로 t2만큼 운동을 했을 때 기억만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A에서 C까지 갈 때는 A에서 C까지 갈 때 평균 속력 우리가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그렇죠? 어디 갔어? 거리를 시간 나누면 평균 속력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거리는 A에서 B, B에서 C 합친 거니까 S에다가 기억을 더해서 이거를 시간으로 나눠주면은 이게 2.4V가 나오면 되는 거겠죠? 맞지? 이거 식 3개 풀어가지고 기억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능 특강이 문제 자체는 어려운 거 아닌데 막 이렇게 좀 귀찮게 해요. 그래서 좀 같이 좀 풀어보시면 T1 대신에 제가 또 이런 걸 잘 못해서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 오래 걸려요. T1이 2V분의 S니까 여기다 이렇게 넣어. 그러면 너무 어려운데? 네, 해줘. S 나와요, 기억. S 나와? 네. 잠깐만. 아니다. S 대신에 EVT1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지?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건 여러분이 저를 도와줘야 됩니다. 기억 대신에 3VT2 넣으면 되죠? 네. 이거 넘기면 2.4VT1 더하기 2.4VT2 이렇게 나오니까 쭉쭉쭉 넘기면은 얘를 1로 넘기고 얘를 1로 넘기고 이렇게 넘기면 0.6VT2는 0.4VT1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2대 3이니까 3T2 2T1 이렇게 나오네. 그럼 우리가 T1을
3t로 놓으면 t2는 2t가 될 수 있겠죠? 맞지?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가 궁금했던 건 기억 찾는 거니까 그럼 이제 2vt가 s였으니까 결국에 6vt네요? 6vt가 s네. 그럼 얘는 몇이야? 얘도 6vt가 나오네, 똑같이. 그럼 기억도 그냥 s구나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그림과 같이 점 P를 3m/s로 통과한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해서 오른쪽으로 쭉 갔다는 뜻이죠? 오른쪽으로 쭉 가서 Q를 지나고 R을 1m/s로 지난답니다. 이때 P에서 Q 그리고 Q에서 R까지 거리는 똑같네. 여기 거리가 똑같다는 거 알려주신 거고요. 그림 나는 속력을 쭉쭉 줬네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을 어떻게 주냐 한 끗 차이입니다. 원래 보통 그 모의고사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주냐면 P에서 Q, Q에서 R까지 뭐 각각 등가속도 운동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원래는. 근데 봐봐. 그런 말이 없다. 우리가 오해하기 좋은 게 뭐냐면 P에서 Q까지 딱 2초 걸리고 Q에서 R까지 4초 걸렸나 보네 라고 하면은 틀리는 거예요. 문제에 그런 말이 하나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리 문제 풀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등 가속도라는 말 없어요. 그치? 오히려 거리가 똑같다는 걸 준 거잖아. 그럼 여기서 거리 똑같은지 봐봐요. 2초까지 이동한 거리. 우리가 속력 시간 그래프는 넓이를 구하면 이동거리를 계산할 수 있잖아. 2초까지 이동한 거리 계산해보면은 이거는 4m고요. 4 맞나? 아니지, 8m. 여기는 12잖아. 그렇죠? 그 2초일 때 Q로 도착한 게 아니고 Q보다 왼쪽에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조심을 해줘야 된다. 문제에서 준 조건대로 거리가 같다 했으니까 이걸로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야? 언제 중간이겠어? 지금 전체가 20m니까 얘네들이 각각 여기 10m, 여기 10m일 거 아니에요. 그죠? 2초보다 살짝 뒤네요. 그러면은 뭐 이 정도 적당히 잘라보면은 한 이쯤 와야 우리가 P에서 Q까지 도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봐봐. P에서 Q까지 갈 때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야, 이거? 지금 가속도가 우리가 속력 시간 그래프는 또 기울기 구하면 가속도 구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럼 여기까지 가야 Q까지 도착한 거니까 P에서 Q를 지날 때는 가속도가 한번 꺾이니까 여기는 등가속도가 아니고 가속도 운동하는 거고요. 근데 Q에서 R까지 여기서부터는 기울기가 안 바뀌니까 Q에서 R 갈 때는 등 가속도라고 구분을 지을 수는 있겠죠. 맞지?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Q에서 물체의 속력은 4다. 이거는 4면은 어디예요? 여기 여기가 4인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맞지? 그거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여기까지 잘라봐. 우리가 등가속도 활용하면 좋죠? 이미 8m 이동하고 난 다음에 속도가 5로 스타트 하잖아요. 여기서 몇 미터 더 가야 Q까지 도착하는 거야? 2m만 딱 더 가면 되죠? 그럼 그때 속도를 V라고 놓으면은 이거는 뭐 가속도 구하셔도 되고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2 곱하기 가속도 알잖아. 가속도는 기울기 구해보면 4분의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2m만 더 가면 되는 거죠? 그거 쓰는 겁니다.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맞아. 우리가 시간을 왜 안 쓰냐면은 2m 갈 때 몇 초 뒤인지 모르잖아. 뭐 구할 수 있는데 이건 또 이 시간을 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럴 바에는 거리 시간, 우리가 어차피 거리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요걸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겠지. 그럼 EAS는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는 우리가 설정한 구역의 처음을 가야 됩니다. 여기부터 체크하는 거잖아. 5제곱이니까 25로 가주면 되겠죠.
맞아요. 이게 2가 되는 시간을, 속도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는, 이거 넘기면 21이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때 V는 4가 아니고요. 루트 21이면 됩니다. 우리가 Q를 지날 때 속력은 루트 21m/s다. 이렇게. 괜찮니? 기억은 틀린 거네요. 그다음 니은. 가속도는 1초일 때가 4초일 때보다 크다. 이건 너무 쉬운 거죠? 여기 기울기 두 개 비교해보면 되잖아. 맞지? 여기 기울기는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네. 크기만 비교하는 거죠. 우리가 가속도란 건 대표적인 벡터 값이니까 벡터 값에서 마이너스는 그냥 왼쪽이라는 뜻이죠. 오른쪽 왼쪽 방향 알려주는 거니까 큰 게 아니고 똑같네요. 니은은 그래서 틀린 거고. 그래서 디귿. 가속도 방금 알았잖아. 1초일 때 1초일 때랑 5초일 때는 가속도는 반대 방향이죠. 굳이 정하자면 이때는 오른쪽, 이때는 왼쪽이니까 정답은 2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같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 가와 같이 XY 평면에서 5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인 원궤도를 따라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다. 이때 나는 A가 X축 점 위에 점 P를 통과한 여기서 출발했다네요. 여기서 출발하고 나서 회전한 각을 시간에 따라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럼 그래프 보면은 어떻게 움직인 것 같아요? 지금 각도가 커지고 있다는 거는 얘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거? 이거는 턴을 한 거면 다시 턴을 해서 제자리로 돌아온 거야. 왜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세타가 뭐래? P 기준 A가 회전한 각도를 뜻하는 거야. 그래프 자체가요. 그럼 만약에 계속 돌 거면 각도가 계속 커져야 360도까지 커지기만 해야 돼. 그러면 한 바퀴 돈 겁니다. 근데 커지다가 작아지잖아, 다시.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구분을 좀 지어봅시다. 0에서 2t0까지는 어때? 시간에 따라서 각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정하게 커지고 있잖아. 맞아. 각도가 일정하게 커진다? 이게 뭔 말이냐면 속력이 일정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등속 원운동 중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점점 더 빨리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프가? 점점 더 빨리 돌아간다면 그래프가 2차 함수 형태가 나오면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꺾이면 점점 더 느리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등속 원운동 중이구나.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구간 일단 스킵하고요. 마지막 구간은 뭐야? 일정하게 감소하는 거니까 이 반대 방향으로 다시 일정한 등속 운동하면서 제자리 돌아오는구나. 그럼 여기는 뭐예요? 지금 방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지면 뭐야? 느려지는 거죠. 여기까지는 느려지면서 이제 방향을 턴하고 있는 구간인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맞죠? 그래서 느려지는 거고 다시 여기서는 빨라지다가 등속 원운동 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나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니? 한번 봅시다. 기억 0에서 2t0까지는 등속도 운동한다. 자, 여기 조심. 등속 뭐야 이거 원운동이라는 건 속력은 일정한데 방향이 바뀌는 운동이잖아요. 우리가 속도가 뭐예요? 속도라는 건 우리가 스칼라 값인 속력에 방향까지 한 번에 포함시킨 벡터 값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등속도라는 건 속력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해야 되는 거겠죠?
이런 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등속 직설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이건 등속도 운동이겠어요? 아니지. 등속 원운동이잖아, 이거는. 맞죠? 등속 원운동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원을 그리고 있잖아요. 방향이 등속도면 방향도 바뀌면 안 돼요. 근데 기억은 틀린 겁니다. 니은 T0일 때와 OT0일 때 운동 방향은 반대다. 지금 보면 T0면은 여기고 OT0면 이쯤이잖아요. 포인트가. 그럼 각도가 자 P로부터 각도가 똑같죠? 맞지? 근데 어때? 이때는 올라가던 중이고 이때는 다시 내려온 중이잖아. 등속을 하면서. 그러니까 남아있는 각도가 똑같다면은 위치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두 개가. T0일 때랑 OT0일 때랑 공의 위치가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 운동할 때 실시간 운동 방향을 어떻게 잡냐면 원의 접선을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T0일 때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면 OT0가 돼서 내려오고 있을 때는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마지막 디귿 2t0부터 4t0까지 방향과 속력이 모두 바뀐다. 여기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은 뭐야? 턴하는 곳이죠. 턴하는 곳. 맞아요. 그럼 턴할 때 어때? 당연히 방향은 바뀌어야 되지. 방향 당연히 바뀌고 있고요. 어때? 일단 방향을 브레이크 밟았다가 다시 엑셀을 밟아야 될 거 아니야. 느려졌다가 빨려져야 올라가던 놈이 내려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방향도 바뀌고 속력도 바뀌는 모두 바뀌는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 해주시면 되겠죠. 4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A가 기준선 P를 V로 통과한다. 이렇게 표현해드렸고요. 자, 이때 이 순간 B는 Q를 3V로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 A, B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고요. 각각 등가속도 운동한답니다.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A가 Q를 3V로 통과한대요. 여기. 이 순간 B는 P를 V로 통과한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BQ 사이의 거리는 L이랍니다. 자, 지금 보세요, 그러면. 자, 일단은 운동 시간은 어때? 얘가 여기 있을 때 B는 여기 있대요. 근데 A가 여기 도착했을 때 B도 여기 있다는 거잖아. 운동 시간은 같은 겁니다. 똑같이 T초 걸린 거죠. A가 T초 동안 여기 왔으면 B는 T초 동안 이만큼 온 거죠. 그럼 시간이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가속도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력 변화량, 정확히는 이제 속도 변화량, 이걸로 체크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속도 변화량만 우리가 지금 시간을 구해서 시간이 똑같다는 거 알아냈으니까 속도 변화량이 몇인지 체크하면은 가속도 비교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가속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A의 속도 변화량은 우리가 변화량이란 건 나중값에서 처음값 빼주면 되는데 이제 가속 벡터를 계산해야 되니까 방향까지 신경 써볼게요. A 기준에서는 나중 속도가 오른쪽으로 3V고 처음 속도가 왼쪽으로 3V가 될 겁니다. A는 속도가 오른쪽으로 2V만큼 변한 거죠. B는요? B의 속도 변화량 구해보면은 B의 나중값이 요거잖아. 그러면 왼쪽으로 V네요. 빼기 처음 속도는 왼쪽으로 3V입니다. B는. 그러면은 얘도 플러스 2V로 속도가 바뀐 거잖아. 그거 어때요? 아, 시간도 똑같은데 속도 변화량, 방향까지 완벽하게 똑같네요. 그럼 이네 둘은 가속도가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이구나. 이렇게 계산을 좀
얻어낼 수가 있겠죠? 가속도가 둘 다 오른쪽인 겁니다. 얘가 오른쪽으로 A만 가속도 받으면 B도 오른쪽으로 A만큼 가속도 받은 거지. 그러니까 B는 느려졌고 A는 빨라진 거죠. 맞죠? 이렇게 찾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해결이 되겠죠.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니은 A, B가 스치는 순간. 자, 이거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속도 시간 그래프. 이제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보면서 문제를 풀 때도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A는 오른쪽으로 V였다가 T초가 됐을 때 3V가 됐고, B는 왼쪽으로 3V였다가 오른쪽으로 V가 됐잖아, T초 동안. 맞지? 그럼 그래프가 딱 보면은 정확하게 이런 걸 대칭이라 그러나? 대칭 아니지. 뭐라 그래? 합도? 평행이동이라고요, 이게? 나 그거 얘기하고 싶었어. 여기 이제 이 밑에 사다리 거라고. 위에 사다리 거 뭐 형태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맞지? 자, 그럼 둘이 스치는 순간이라는 게 어떨 때 말하는 걸까? 여기 거리가 L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넓이도 L이고 여기 넓이도 L일 거 아니야. 맞지? 스친다는 그 스치는 순간 운동 시간이 다를 수가 있어요? 둘 다 지금 딱 여기서 체크해가지고 각각 딱 만나는 거니까 그때의 시간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럼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시간을 T'이라 잡아. 스칠 때의 시간을 T'이라고 놓으면은 이때 A가 이동한 거리가 요만큼일 거고 이때 B가 이동한 거리가 요만큼이면 되잖아. 근데 이거 두 개 더한 게 L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그래프의 형태상 그 시간은 정확하게 절반 위치일 수밖에, 절반 시간일 수밖에 없겠죠? 2분의 T초일 때 스치는데, 그때 A는 이만큼 이동하는 거고, 그때 B는 이 밑에 있는 것만큼 이동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이때 스치는 순간 시간이 속력은 2V다. 물어본 거잖아. 그럼 찾아보면 돼. 우리가 이 T'이 2분의 T초인 거 알았잖아요. 맞죠? 그러면 가속도 알고 있으니까 끝났지. 뭐 2V일 수밖에 없죠? 가운데면은 딱 가운데일 거 아니야. 맞지? 이런 것도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공부하고 가면은 등가속도에서는 평균 속도는 우리가 뭐 원래 하던 대로 변이를 우리가 구성한 시간으로 나눠도 되지만 등가속도일 때는 처음과 나중에 중간값으로 찾아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 A의 평균을 내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평균인데 이때 재밌는 특징은 뭐였냐면 이제 0에서 T초까지 평균 속도를 구하면 이 값은 2분의 T초 실제 순간 속력과 똑같죠. 이것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0에서 T초까지 평균이 2V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는 2분의 T초일 때 실제 속도도 2V가 된다. 이런 것도 이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2번은,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죠? 2V. 그래서 디귿. A, B가 스칠 때까지 B가 이동한 거리. 이거 구하라는 거네, 이거. B가 이동한 거리니까 이거 밑에 있는 놈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거 뭐, 계산해보자. 이건 비율로 따지면 좋으니까 L로 표현을 하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방금 구해놓은 거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가 되면 되죠. 그럼 여기 전체 거리가 지금 L인 거니까 이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평균 속력 2V로 T초만큼 갔을 때 L 나오는 거잖아. 맞죠? 그럼 여기 쬐끄만 거 한번 구해볼게요. 쬐끄만 거를 먼저 구해볼게요. 쬐끄만 거 구하면 여기의 평균은 몇이야? 1.5V 맞아요? 2V의 평균은 1.5가 되겠지? 1.5VT로 2분의 T초 동안 이동한 거. 이거는 이런 젠장. 해줘. 4분의 3VT인가? 그러면은 2VT가 L이니까 4분의 3VT는 몇이죠? 8분의 3L인가? 맞지? 이게 8분의 3L인 거죠? 맞아? 쬐끄만한 게 8분의 3이면 우리가 궁금한 게 이게 아니고 이거잖아, 이거. 맞죠? 그럼 더해서 L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8분의 5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찾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 평균 구해서 하셔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8분의 5가 맞겠지? 정답 3번 해주시면 됩니다. 1번 그린 가와 같이 직선은 오른쪽으로 쭉 가나 봅니다. 이런 애가 속력을 V로 B를 통과하고 R에서 멈췄어요. 정지를 했고요. 이때 P, Q, Q, R 거리 똑같은 조건. 아까랑 비슷한 조건 주네요. 이때 그림 나는 P에서 R까지 가속도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속도 그래프를 한번 가속도 그래프 이용해서 속도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보시면 처음에 멈춰있지 않죠? 그렇지,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정지 출발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V라고 두시면 됩니다. 2초까지는 같은 방향으로 가속도 받으니까 빨라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빠르죠? 가속도가 3이니까 1초마다 3씩 증가하면서 2초 뒤면은 V 플러스 6초가 되겠죠. 맞지? 이때 나머지 10초 동안은 뭐예요? 똑같은 마이너스 1의 가속도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정지를 하는 거잖아. 12초 때. 자, 이걸 이용해서 가속도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봐봐. 가속도가 1인데 10초 동안 속도가 마이너스 1씩 10초 동안 빡 갔다가 멈추려면 여기 속도가 몇이면 돼요? 10이면 되는 거잖아. 얘가 10이 나오려면 처음 속도는 4고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다음 니은 아까처럼 실수하기 딱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넓이 한번 구해봐. 여기 넓이 구해보면은 평균 속 7이니까 여기 14m고요. 여기는 50m네.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 때문에 혼동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4m가 아니죠, 지금? 여기까지 가는데 2초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치? 그런 거를 그런 말은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그러면 뭐야? 딱 거리가 똑같다니까. 전체 거리가 64m니까 여기가 32, 여기가 32 정도 갈 때구나. 맞죠? 그럼 여기 이렇게 이 정도 잘라보면은 이만큼 가야 Q만큼 가는 거고 나머지 구간을 R만큼 가겠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처럼 했던 거대로 P에서 Q까지 갈 때는 등가속도가 아니고 그냥 가속도 운동하는 거고 Q에서 R까지는 등가속도겠죠. 이렇게 구분까지도 지을 수 있다. 그럼 나머지 문제 해결해 봅시다. Q에서의 속력은 9다. 이거 아까처럼 비슷한 방법 하면 됩니다. 여기 시간을 구하려면 또 시간이 또 더 걸리니까 이럴 때는 거리 공식을 써주라 그랬죠. 아까처럼 EAS 이걸로 가는 겁니다. 사실 시간을 구하고 싶으시면 구해도 됩니다. 저는 안 할래요. 그러면은 이 구간만 탐색하면 되죠? 이 구간은 똑같이 가속도 마이너스 1인 상태로 얼마 더 가야 32 채울 수 있지? 18이에요? 18m 더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의 속도를 V라고 놓으면은 나중 속도는 V제곱 빼기 처음 속도는 10이죠? 10 제곱하면은 100이 되지. 그럼 마이너스는 제거를 좀 하고요. 아예 제거 안 되는구나. 미안. 이게 36이니까 넘기면 64돼요. V제곱 64니까 V는 8이구나.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근데 이게는 틀린 거고요. 마지막 디귿. Q에서 R까지 걸리는 시간. 여기서 여기까지. 몇 초 걸렸니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여기 속도 아는 순간 끝이죠? 여기 가속도 몇이야? 1이잖아, 1. 그럼 8이 0이 될 때까지니까 8초 걸리는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디귿도 틀렸네요. 자, 한번 봅시다. 그림 가라는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나타낸 겁니다. 지금 보시면 위치 그래프는 지금 2초까지는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사실 이 그래프만 봐도 등속 운동하는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기울기 따져보면은 순간 기울기가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 여기서는 속력이 감소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건데 여기 오른쪽에 친절하게 속도 그래프를 줘서 2초까지는 등속, 2에서 기역초까지는 속도 줄어드는 운동하는구나.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러면은 뭐 순차적으로 니은부터 찾아봅시다. 니은은 2초까지 이동한 거리니까 속도 그래프에서 넓이 구해보면 되죠? 이거 좀 쉽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C2m라는 거 바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2에서 기역초까지 여기 넓이가 몇이 나오면 되는 거야? 여기 넓이가 이동거리인데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갔죠? 이러면 이동거리 몇이죠? 16m 맞아요? 위치 그래프가 줄어들지 않았지? 마치 계속 올라가기만 하니까 계속 오른쪽으로만 간 겁니다. 여기 넓이가 16m가 나오면 되죠. 이거 넓이가 16이 나오려면 기역이 이거 평균 내면은 4 곱하기 4여야 되니까 2에서 4초 더 커지려면 6초가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역은 틀렸고 니은은 맞고 디귿, 가속도 뭐 이거 기울기 구하면 되는 거니까 4분의 마이너스 4니까 1 맞네요. 크기를 물어본 거니까 마이너스 1이지만 크기는 1이 맞죠? 정답 4번. 이건 좀 7번입니다. 문제 같이 읽어보시면 X축을 따라 같은 가속도를 갖는다. 얘가 가속도 A면 이 친구는 A가 되겠죠? 등 가속도 운동하는 거고요. 둘 다 같은 가속도로 등 가속도 운동하는데 이때 A가 X 이퀄 제로인 지역을 2V로 지날 때 B는 L인 위치에서 V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A가 L에 있을 때 A가 L까지 왔네요. 이때 B는 속력은 2V랍니다. B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속력만 알려줬지. 그런 상황에서 A, B가 충돌하는 위치를 물어본답니다. 얘네가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은 둘이 이제 완전히 만나나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만나는 곳의 위치가 몇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지금. 그죠? 우리가 같은 가속도니까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지날 때 t초 지났다고 쳐봐요. 그럼 t초 동안 b는 속도가 얼마 변했어요? v 변한 거잖아. 근데 가속도가 똑같으면 a도 속도 얼마 변해야 돼요? v 변하면 되죠? 가속도 똑같고 시간도 똑같으니까 속도 변화량도 똑같을 수밖에 1대1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b가 속도가 v 변했으니까 a도 속도가 v 변해야 됩니다. 얘는 속도가 3v가 될 거야. 맞죠? 그럼 둘이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A가 뒤에서 쫓아가는 그림이잖아. 뒤에 쫓아가는 그림인데 A가 더 빠르니까 따라잡겠죠. 언젠가 따라잡아가지고 여기까지 다가온 거지. 맞지?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대 속도라는 거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럼 상대 속도는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좀 더 완벽하게 좀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속도 되게 유용하거든요. 얘는 뭐냐면 물질 두 개가 있을 때 그 물질 사이에 상대적인 위치 변화를 알기에 되게 적합한 물리량입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V, A, B. 보통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A가 보는 B의 속도. 자,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A가 실제로는 A도 움직이고 B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A가 자기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면은 B만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어떻게 보이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구하는 방법은 상대방 속도 빼기 내 속도. A가 보고 있으니까 B 속도 빼기 A 속도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번 봐봐. 이런 겁니다. 뭐 가벼운 예시 들어보면은 이렇게 접근하면은 몇 초 뒤에 부딪혀요?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 이런 문제는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부딪히는 속도를 t초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 A 왼쪽에 있는 놈을 A 오른쪽에 있는 놈을 B라고 두면은 A가 t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등속 운동이니까 2t만큼 이동했을 거고요. B는 1t만큼 이동을 했겠죠? 그 둘의 이동거리 합한 게 9m가 되는 시간을 찾는 거잖아. 그래서 t가 3초구나 이런 거 찾는 건데요. 맞죠? 근데 여기서 상대 속도를 계산을 해주면 A가 보는 B의 속도는 상대방 속도는 마이너스 왼쪽이니까요. 빼기 나는 2. 그럼 이게 마이너스 3m/s가 나오잖아. 이거의 의미는 어떻게 되냐? A가 가만히 있었으면은 B가 1초마다 3m씩 왼쪽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물체가 두 개일 때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 할 때는 상대 속도를 조금 활용해주면 괜찮다. 물론 이거는 제가 방금 든 예시는 너무 간단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상황이 복잡해지면은 상대 속도 활용하면은 되게 괜찮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근데 이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꼭 동반이 되려면 A랑 B가 가속도가 꼭 똑같을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 가속도 똑같아? 야, 0도 0으로 똑같은 거잖아요. 등속 운동이면 가속도가 0, 0으로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상대 속도가 일정한 겁니다. 가속도가 똑같으면은 이 상대 속도 값이 일정해요. 그 상대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상대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하잖아. 상대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하면은 두 물체 사이 위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등속 운동 마냥 계산할 수 있어. 아무 때나 되는 거 아니고요. 가속도가 똑같을 때만. 괜찮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좀 헷갈리니까 완전 그냥 식을 딱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항상. 원래 거리가 있겠죠? 두 물체의 원래 떨어져 있던 거리가 있을 겁니다. 나 여기서 빼. 뭐를? 상대 속도 곱하기 시간을. 이거를 뺄 건데 이거 이름은 제가 이렇게 지을게요. 가까워진 두 물체 사이의 거리. 그리고 이러면 얼마나 남았는지가 나오겠죠? 원래에서 가까워진 만큼 빼면 남은 거리가 나올 거 아니야. 맞니? 그럼 봐봐.
원래 이 가벼운 간단한 예시에서 쭉 우리가 판단해보면 원래 거리는 9m예요. 근데 둘이 부딪혔다는 건 남은 거리가 몇이? 남은 거리가 그냥 0이 되면 되잖아. 0이 되면 부딪힌 거죠? 맞지? 그럼 가까워진 거리가 9가 나오면 되는 거야. 원래 그렇겠어. 원래 거리에서 가까워진 거 빼면 남은 거리가 나오는데, 부딪혔다는 건 남은 거리가 빵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 가까워진 거리 어떻게 찾는데? 상대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찾는 거예요. 가까워진 거리가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두 물체가 지금 가까워지고 있잖아.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냐는 거야. 봐봐, 이거 상대 속도 뜻이 뭐였다? A가 가만히 있다면 B가 1초마다 3m씩 다가오는 거잖아. 그 1초마다 3m씩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괜찮아? 근데 상대 속도가 항상 가깝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반대의 경우 한번 봐봐. 얘가 오른쪽으로 4였다 해봅시다. 오른쪽으로 4면은 B가 더 빠르니까, 도망가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둘 사이의 거리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다 좀 정리할까? 이 경우에는 원래 거리에서 멀어진 거리를 더해주면 최종 거리가 나오겠죠? 멀어지는 상황에서는. 맞지? 그럼 여기서 한번 적용시켜볼까? 우리가 상대 속도가 몇이 나오냐면 A가 볼 때 B는 플러스 2m/s가 나오는 거 맞아요? 플러스 4 빼기 플러스 2 하면 플러스 2잖아. A가 가만히 있었다면 B 혼자 1초마다 2m씩 도망을 가는 겁니다. 맞지? 그럼 뭐 3초 뒤에 둘 사이 거리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원래 거리는 9m였고요. 3초 뒤니까 3초 동안 1초마다 2m씩 멀어지니까 3초 뒤면은 6m 멀어지겠네. 그럼 결과적으로 3초 뒤에는 둘 사이 거리는 15m 떨어져 있겠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게 실제 위치는 아니에요. 맞지? 상대 수뜻이 뭐 자기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한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실제 위치를 알려준 게 아니고 얘는 뭐라 해야 돼? 그냥 진짜 둘 사이의 관계만 딱 보는 거야. 알겠죠? 그럼 실제 위치는, 만약에 실제 위치를 구해야 되면 따로 구해야 돼요. 여기서도 3초 뒤니까 3초 뒤에 A의 실제 위치는 어디예요? 얘가 1초마다 2m씩 가니까 A는 여기 6m 지점까지 갔을 거고, B는 4m/s로 3초 뒤니까 여기서 12m를 더 갔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3 남고 여기 10이 더하니까 15m 떨어져 있는 결과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상대 속도란 건 관계만 보는 거지 실제 위치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 예시 뭐죠? 이건 예시. 혹시 이거 질문 있나요? 요거 진짜 옛날에는 선택이었는데 요새 물리판에서는 필수입니다. 필수. 오늘 뒤에 나온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 많아서 상대 속도 문제 그럼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속도 똑같으면은 상대 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자, 왜 똑같은지 봐봐. 여기서 V는 B는 이렇게 속도가 올라간다고 쳐봅시다. 맞죠? 그럼 A의 속도 변화는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돼?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기울기가 똑같이 그려주면 돼요. 그럼 A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상대 속도가 뭐예요? 상대방 속도 빼기 내 속도잖아. 그러니까 이 차이가 상대 속도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여기 거리는 안 바뀌어요. 맞지? 그러니까 가속도만 똑같으면은 상대 속도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켜도 괜찮다. 그러니까 등속 운동일 때도 가속도 똑같은 거야. 0, 0으로 똑같은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도 상대속도 똑같나 봐봐. 여기가 상대속도 몇이에요? A가 보는 B속도가 오른쪽으로 V, A는 오른쪽으로 2V니까 마이너스 V가 나오면 되잖아. 맞죠? 여기서도 마이너스 V가 나오면 돼요. 당연히 나오지. B가 2V, 나는 3V. 여기서도 마이너스 V입니다. 맞죠? 즉 얘네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A가 가만히 있었다면 B는 왼쪽으로 1초마다 V씩 다가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맞죠? 그럼 끝까지 다 다가오면은 충돌하는 거지. 괜찮니? 그럼 여기서 똑같이 적용시켜보자. 가까워지는 상황이니까 원래 거리에서 가까워진 거리를 빼면 남은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충돌 시간을 T1이라고 나올게. 물체가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T1이라고 놓으면은 원래 떨어져 있던 건 몇이야, 둘이? L만큼만 딱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래 거리 L에서 1초마다 V씩 T1초만큼 가까워지면 남은 거리가 빵이 되면서 둘이 박는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걸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충돌 시간은 V분의 L초 지나면 둘이 부딪히는 거구나.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죠. 괜찮지?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충돌하는 위치를 물어봤어? 이건 뭐야? 실제 위치를 구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실제로 얼만큼 갔니? 이걸 물어보는 건 뭘 구하면 돼? 여기까지 거리는 결론적으로는 A가 얼만큼 이동했는지만 보면 됩니다. B는 여기 있고 A의 이동거리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맞죠? 그럼 뭐 여러 가지 뭐 그래프 그리셔도 되고 뭐 공식 쓰셔도 되고 하는데 뭐 공식으로 써볼게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런 거 있죠? 네. 응? 처음 봤는데. 처음 본다고요? 네. 사다리 꼴 공식 있잖아. 밑에가 V0 T고 위에가 그래프 그려서 풀어도 돼. 똑같아 어차피. 이건 똑같아요. 그래프를 식으로 바꿔놓은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A의 처음 속도는 2V고요. 충돌 시간 구해놨잖아. 맞지? 충돌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니까. V분의 L 더하기 2분의 1 A. 우리가 A를 구해야 되네요.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찾으면 돼? 뭐 여러 가지 이거 여기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시간은 또 모르잖아. 맞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AS로 찾아주는 겁니다. L까지 이동하는 거 여기서 가속도 알아야 돼.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부딪히는 순간의 속도는 모르잖아요. 맞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L 위치까지 갈 때 속도를 알고 있는 거니까 시간이 달라. 알겠지? 그래서 시간을 모르니까 이 AS로 접근하시는 게 낫겠다. 그러면은 가속도는 2L분의 A 기준 3V제곱 9V제곱 빼기 처음 속도는 2V니까 4V제곱 해주면 가속도는 2L분의 5V제곱이 되겠죠? 맞니? 이거 여기다 이거 집어넣어. 2A T제곱 T 여기 이제 이거 다시 충돌 시간 돌아온 거니까 이렇게 맞아요? 이제 이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V 날리고 숫자만 계산하면 되겠네. 2L 더하기 4분의 5L이니까
몇이야? 4분의 13. 4번 14냐? 이렇게요. 정답은 2번 해주면 되겠죠. 한번 봅시다. 8번. t equal 0초일 때 물체 A가 빗면 위에 점 P를 4m/s로 통과하고 있고요. B는 가만히 놨다. 가만히 놨다는 거는 정지 출발시킨다는 거니까 처음에 B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때 t equal t0일 때 t0초일 때 부딪힌 겁니다. 그리고 거리는 각각 4m고요.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일단 보시면 우리가 같은 빗면이면은 동일 빗면에 마찰이 없으면 가속도 똑같거든요. 이거 혹시 기억해? 기억나요 이런 거? 왜 똑같냐? 네, 또 오랜만이니까 복습 한번 들어가면요. 우리가 여기 공이 하나 올라가 있어요. 세타라고 놓으면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아니 사실 배웠는데 오늘 시간은 뉴턴 파트가 아니고 가속도 파트라서 안 나오는데 이건 다 알고 있죠? 이건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물체에 작용한 R자임에 따라서 가속도가 결정된다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R자임 계산해보면은 이미 질량이겠죠. 네, 중력이 아래로 mg만큼 작용할 거고요. 바닥에 받쳐져 있다 보니까 바닥이 받쳐주는 힘인 수직 강력이 이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럼 이 둘에 대해서 R자임 매겨보면은 무조건 빗면 아랫방향으로 R자임 F가 나와요. 이거 두 개 합치면 얘가 된다는 거지. 맞죠? 그럼 이걸로 F는 MA 쳐보면 그러니까 마찰이 없으니까 힘이 이게 다죠? 맞지? 이 상태에서 F는 MA 써보면은 F는 자 이거 계산해 볼 건데 수학적으로 여기도 세타인 거 맞아요? 맞지? 그 F 대신에 mg sin 세타 넣어도 되거든. 그렇죠? 그럼 봐봐. 바닥에 마찰이 없으면 F는 MA에 따라 질량이 날아가요. 그래서 질량에 관계없이 각도에만 의존하는 거야. 가속도는. 맞지? 가속도는 각도에만 의존하니까 같은 각도잖아 지금. 근데 마찰도 없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질량은 상관이 없고요. 가속도는 똑같은 겁니다. 괜찮아. 좋아. 그럼 가속도 같으면 어때? 우리 방금 했던 거. 상대 속도 일정해버려.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부딪히는 거 보자마자 아 상대 속도를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괜찮아요? 그 상대 속도 계산해보면은 A가 보는 B 속도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올라가는 거를 플러스로 놓을게요. 그럼 떨어지는 건 마이너스가 되겠지? 올라가는 걸 플러스로 두면은 B는 처음에 멈춰 있고 A는 올라가니까 플러스 4. 그럼 상대 속도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A가 가만히 있었으면 B가 1초마다 4m씩 내려온다는 거지. 맞죠? 그럼 뭐야? 부딪히는 거니까 여기다 그냥 이거 그대로 쓸게요. 원래 거리는 8m. 8m. 근데 남은 거리가 빵이 돼야 되니까 8만큼 가까워지면 되잖아. 상대 속도 4로 8만큼 가까워지려면 2초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T0는 2초구나.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T equal 그러니까 1초일 때 물어보는 거죠. 그 물결은 오타 났습니다. 미안합니다. 좀 나중에 알아가지고 못 고쳤어. 근데 T0가 2초니까 2분의 T0가 1초잖아. 근데 어차피 의미가 없는 게 등가속도 중이잖아요. 어차피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시간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가속도 물어보는 겁니다. 맞지? 우리가 속도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까지 도착했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찾아야 되고 나중 속도 가속도 일단 우리가 가속도를 구하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시간 알고 속도 변화량 이거 두 개 알아야 되잖아요. 뭐 시간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2초인 거 알아냈고요. 그럼 속도 변화량이 몇인지만 찾으면 가속도 나오는 거잖아요. 맞지? 근데 지금 어차피 우리가 실제 충돌할 때 실제로 어디서 충돌하는지도 알려줬잖아. 여기서 충돌한대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때 A의 속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평균 속도는 시간 곱하기 거리인데 거리 A가 4m 이동할 때 2초 동안 그럼 평균 속도가 몇 나오면 돼? 2m/s 나오면 되죠? 그 우리가 등가 속도에서 평균 속도가 2가 나오려면 처음과 끝에 중간이 2가 나오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A가 여기 도착했을 때 속도가 0이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제 다 나왔지? 속도 변화량,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럼 가속도는 마이너스 2. 그래서 1이 아니고 2니까 니은은 땡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에서 1초까지 2분의 t0면 1초죠? 1초일 때까지 변이의 크기는 A가 B의 2배다. 이거는 계산해보면 돼요. 좀 귀찮게 하네요. 1초일 때가 얘는 1초일 때 얼마나 가는 거죠? 이런 거는 귀찮으셔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됩니다. A 기준, 어차피 우리가 가속도 다 알아냈으니까 A는 1초 뒤에 속도 2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평균 속도 내면은 4랑 2의 평균 내면 3이잖아요. 그럼 3의 평균 속력으로 1초 가니까 A 변이는 3초가 돼요. 1초 동안. 3m가 되겠죠? 맞니? B도 가속도는 똑같잖아. 가속도는 똑같으니까 얘가 아래로 2면 얘도 아래로 2잖아. 그럼 얘는 1초 뒤에 속도가 아래로 2가 되겠죠? 그 0과 2의 중간은 1이니까 그럼 B의 변이는 1m가 되겠지. 그 2배가 아니고 3배니까 디귿도 틀린 거죠.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빗면 위에서 빗면 위니까 똑같은 빗면이니까 가속도는 똑같은 겁니다. 마찰이 없는 빗면이면 가속도 똑같습니다. 이때 P가 A를 지나는 순간 B에 Q를 가만히 놨다는 거는 얘는 정지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놨다. 정지 출발시킨다는 거예요. 마찰이 없다는 게 속도가 안 준다는 거예요. 네? 마찰이 없다는 게 속도가 안 준다는 거예요. 평평한 지역이면 안 줄겠죠?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 사실.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해서 C를 각각 VP, VQ의 속도로 동시통과. 자, 동시통과란 말 중요합니다. 동시통과라는 건 전체 운동시간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VQ는 우리가 그래프 손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멈춰 있었다가 충돌 운동 시간을 t초라고 놓으면은 t초일 때 VQ라는 속도로 도착을 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거리 L을 이용해야 되니까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인데요. 그럼 0 VQ 등가속도니까 2분의 VQ라는 평균 속도로 t초 동안 이동한 게 L이 나오면 되죠? 괜찮지? 좋아. 근데 P는 뭐야? 같은 시간 동안 몇 배 더 갔어요. 얘는 2L만큼 가야 되잖아. 맞죠? 그럼 P의 경우는 2L이라는 거리를 t초 동안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P의 평균 속력은 2배.
VQ가 P의 평균 속도가 나오면 됩니다. 괜찮지? 자, 그럼 봐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게 VQ의 평균이잖아. Q의 평균 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P의 평균 속력은 정확히 2배. 요게 P의 평균 속력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평균 속력과 실제 속력이 똑같아지는 순간이 중간값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T초가 되겠죠? 그 2분의 T초일 때 실제 P의 속력이 몇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VQ가 나오면 돼요. 맞아. 우리가 0에서 T초까지 평균 속력은 2분의 T초일 때 실제 속력과 똑같다 그랬으니까 P의 실제 속력이 2분의 T초일 때 실제 속력이 VQ가 나오면 됩니다. 근데 어때? 가속도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그래프가 더할 나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중점이 여기야. 무조건 이거야. 그렇지? 결론적으로 P의 출발 속도는 2분의 VQ가 되는 거고요. 그럼 나중 속도는 몇이겠어요? 2분의 3VQ가 되면 되겠지. 그럼 도착할 때 속도 B를 따지라 했으니까 VQ는 내비둬도 되고요. VP가 2분의 3VQ잖아. 그렇지? 그럼 VQ분의 VP는 2분의 3 나오면 되겠죠. 정답은 3번. 자, 한번 봅시다. 10번. 이거 넘어가도 되죠? 저거. 10번. 그림 가는 스키점프 선수가 A, B, C, D 경로를 지나는 경로에 따라 운동하는 것을 나는 B의 속력을, 선수의 속력을 나타냈답니다. 출발 지점부터 A까지 경사는 일정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사가 일정하다는 건 등가속도라는 뜻입니다. 마찰이 없을 때 빗면 각도에만 비례하니까 경사가 일정하다는 각도가 안 바뀐다는 거잖아. 그럼 등가속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A까지는 등가속도 그래프가 그려졌죠? 그 다음에 B에서 도역해가 수평 방향으로 도약을 해가지고 뒤에 착지한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기억. 출발 지점부터 A까지 가속도가 일정하다. 예, 경사 일정하면 가속도 똑같은 게 맞고요. 당연히 마찰이 없을 때만 그렇습니다. 마찰 있을 땐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제 딱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가속도 일정하다. 근데 만약에 이걸 모르더라도 그래프만 봐도 우리가 일정한 가속도인 거 알 수 있는 거죠. 기억 맞는 거고요. 니은. B에서 C까지 가속도 방향 운동 방향 똑같다. 자, 요겁니다. 자, 이런 운동할 때 이런 거를 포불서 운동이라 하잖아. 그럼 물체가 여기 있을 때는 힘을 뭐만 받니, 얘들아? 중력 하나만 받죠? 그럼 중력만 받을 때 생긴 가속도 이름이 뭐예요? 중력 가속도 G죠? 그럼 중력 가속도 방향 어디 있는데? 아래잖아, 아래. 그러니까 포물스 운동할 때는 가속도는 무조건 저 방향입니다. 그럼 운동 방향은 하얀 거고 가속도 방향은 빨간 거고 다르네요. 그치? 다르니까 둘 다 바뀌는 거죠. 니은 틀렸죠. 마지막 디귿. C에서 D까지 운동 방향과 속력 똑같다. 아, 모두 변한다. 우리 이거 포물스 운동할 때는 운동 방향, 속력 둘 다 바뀌어야 되지. 이거 왜 이렇게 바뀌는 거였니? 우리가 하나 가벼운 복습 한번 가보시면 운동 방향이 이 방향이면요 가속도는 아래잖아. 이러면은 우리가 평행 4반영법을 하면은 합치는 것도 있지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G를 운동 방향에 맞춰서 나누면요 얘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맞아? G1, G2 이렇게 나눌 수 있던 거 기억나니? 그렇죠? 그럼 속력과 똑같은 방향, 속도와 G1은 방향이 똑같잖아. 이러면
속력이 증가를 했던 거고요. 속도의 방향과 G2는 수직이잖아. 이러면 방향이 꺾이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속력도 바뀌고 방향도 모두 바뀌는 운동을 하는 것이. 쌤, 니은, 그래서 디귿이 맞는 겁니다. 니은 어. 다시 설명해주세요. 여기랑 똑같아요. 가속도 방향 요거 초록색이잖아. 네. 운동 방향은 요거잖아요. 네. 운동 방향이 노란색이잖아. 네. 속도 방향이 운동 방향이죠? 네. 같아요, 이거? 방향? 다른데요? 다르니까 틀린 거지. 도로에서 속도 V로 등속 운동하는 자동차. A는 등속 운동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다 V로 똑같은 거 그림에도 표시가 돼 있죠? 등속이니까. 반면에 B는요, 정지 상태였다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여기 있을 때는 가만히 있었던 거네요. 여기 정지 상태였다가 P에서 Q까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Q에서 R까지는 등속 운동을, R에서 S까지는 다시 한번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A와 B는 어를 동시에 지나고요. 여기까지는 동시에 지나는 거고, 그럼 사실 여기서도 동시에 지나는 거죠? 동시인 지점만 찍어볼게요. S도 동시네.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리는 다 L로 똑같고요. 자, 그럼 한번 보시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동시라는 말이 없으니까 만약에 A가 여기 있으면 B는 여기 있진 않아요. B가 여기에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동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시에 P를 지날 때 A가 맨 첫 줄 보면은 A가 P를 지나는 순간 P에 있던 B가 출발하는 거니까. 그냥 동시에 출발한다고 해주면 안 돼요. A는 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출발은 멈춰 있다가 움직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 A는 지나고 있는 거니까. 알겠지? 네. 그러니까 A가 여기 있을 때 B는 여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B가 좀 더 빨랐다면 오른쪽에 있을 거고, B가 좀 더 느렸다면 왼쪽에 있었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같은 곳에 있는데. 자, 그럼 문제 접근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동시잖아. 여기서 동시에 지나고, 이 동시에 지난다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시간이 어떻다는 거예요? A가 P에서 R까지 갈 때 걸린 시간하고, B가 P에서 R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이 똑같으면 됩니다. 맞죠? A가 P에서 R까지 갈 때 걸린 시간. 그리고 여기 B도 P에서 R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이 똑같으면 되는 거야. 동시니까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A가 P에서 R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은, A는 어차피 등속 운동이니까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니까 거리를 평균 속력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A는 EL이라는 거리를 V라는 평균 속도로 간 게 걸린 시간이 되겠죠. 괜찮니? 네. 근데 A는 예. 등속도 운동이에요? 등속이죠, A는. 괜찮지? 그 다음에 B는요? B는 이 구간에서는 등가속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따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 구간의 평균 속력 몇이야? 그래서 모르는데 우리가 그럼 변수를 잡아야 돼요. 그럼 B는 속도 값을 알려준 게 하나도 없잖아. 맞지? 그럼 변수를 잡을 때 어디에 잡으면 좋냐면 등속 운동하는 구간이 섞여 있으니까 여기를 변수를 잡는 게 나아요. 왜냐면 내가 여기 B가 Q에 도착했을 때 속도를 VB라고 놔볼게. 그러면 등속이기 때문에 여기도 속도가 VB가 돼요. 변수 하나로 두 개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걸 껴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기 속도를 VB라고 놓으면은 P에서 Q까지는 등가속이니까 평균 속도는 2분의 VB가 되겠죠? 를 L만큼 가면 되겠지. 거리를 평균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이 나오는 거죠?
이게 P에서 Q까지 갈 때 걸린 시간입니다. 맞아? 잠시만요. 제가 VB고, 쟤도 VB로 Q 지날 때, Q에는 Q랑 Y 지날 때 속력이 똑같아요. 등속이라고 알려줬잖아. 아, 그지? 그 다음, 그러면은 이거 더하기. Q에서 R까지 걸린 시간을 더해주면 B가 P에서 R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이 나오겠죠? 이건 어떻게 구해? 여기는 등속이니까 VB로 나눠주면 되겠죠. 괜찮니? 이 식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VB가 몇인지 찾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럼 VB 계산해보시면 이거 풀면은 V 3VB분의 2L인가? VB분의 3을 알아요. VB분의 3. 이번에 3L이네. 하하하, 머쓱하네요. 그러면은 VB 몇 나와? 2분의 3V가 나옵니다. 아, 여기가 2분의 3V가 나와. 됐죠? 그럼 이제 마지막 구간. 여기 S일 때 속도 바로 나온 거야. 이거 나온 순간 얘도 나와요. 어떻게? 여기도 동시잖아. 맞죠? 그러면은 R에서 S 지날 때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인데 거리가 똑같이 L로 똑같은데 시간도 똑같은 거잖아. 그럼 뭐야? 평균 속력도 똑같다는 거네요. 맞죠? 어차피 A 평균은 V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 구간에서는 B도 평균 속력이 V가 나오면 돼요. 2분의 3V랑 X랑 중간값 쳤더니 V가 나오려면 B의 최종 속력은 2분의 V인 거 알겠어요? 이래야 평균 냈을 때 V가 나오죠? 괜찮니? 이렇게 다 속도값은 다 찾았습니다. 그럼 봅시다. B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걸린 시간 요거잖아. 요거 구하라는 거죠? 맞지? 근데 우리가 VB 구해놨잖아. VB에 2분의 3V 집어넣으면 이거 몇 나와요? 3V분의 4이에요. 3V분의 4에 나오니까 니은이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괜찮니? 네. 그럼 이제 기억 한번 볼게요. A가 Q를 지나는 순간이죠. 그럼 이때 몇 초야? 이게 몇 초예요? A가 Q를 지날 때는 몇 초 뒤야? A가 여기 있을 땐 시간이 몇 초죠? V분의 1초. V분의 L초지. 그러니까 V분의 L초일 때 B 속력을 물어보는 거잖아. 네. 맞죠? 그럼 우리가 가속도 이용하면 돼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어차피 V가 V분의 L초면은 B는 0초부터 3V분의 4L초까지는 등가속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V분의 L초면 여기 포함되는 시간이잖아. 어차피 같은 가속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같은 가속도인 상황에서 3V분의 4L초일 때 3V분의 4L초일 때 이렇게 표현할까? 속도가 0에서 3V분의 4L초일 때 속도가 2분의 3V 변한 거잖아요. 네. 맞아? 그래요? 아, 네. 그치? 그러면은 0에서 V분의 L초일 때는 속도 변화량이 몇이겠어요? 8분의 9. 8분의 9. 맞아? 이거 고치면 좀 더 보기 편하게 고치면 3V분의 3이 되니까 3대 4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뭐야? A가 여기 있을 때 B 속도는 8분의 9V가 되면 되는 거죠? B가 더 빠르네. 그럼 기억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준 거잖아요. 그거를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 디귿만 확인해 보면 되네. 가속도를 비교하랍니다. 여기 가속도랑 여기 가속도 비교만 하면 돼. 구하는 게 아니고 비교만 하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봐봐. 우리가 여기 여기 몇 초인지, 여기 몇 초인지, 여기 몇 초인지 다 구해야 되잖아요. 귀찮잖아. 그러면은, 근데 거리는 줬잖아요. 그러면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되면 됩니다. 맞지? 근데 지금 보면은 어차피 PQ나 RS나 둘 다 L이잖아. 그럼 거리는 똑같습니다. 거리 똑같죠? 그럼 뭐야? 가속도는 속도 제곱의 차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럼 속도 제곱 차만 비교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구요. P에서 Q까지 갈 때 속도 제곱은 2분의 3V 제곱하면은 4분의 9V 제곱. 처음은 0이니까 빵. 이렇게 가는 거고, R에서 S일 때는 4분의 V 제곱에 빼기 4분의 9V 제곱이 되는 거잖아. 마지막에 지날 때 속력이 2분의 V예요. 예. 왜요? 아까 구해놨잖아. 저 기억이 안 나요. 동시니까 시간 똑같죠? 뭐가 동시예요? 여기. 네. 근데 거리도 똑같이 L이잖아. 네. 그 A 평균이 V잖아요. 네. 이거 똑같아야 돼. A 평균 속도가 V가 나야 되니까 2분의 V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것만 비교하면 돼요. 근데 절대값 씌우는 거잖아, 어차피. 누가 크겠어요? 위에가 더 크지. 그렇지? 만약에 계산하려고 하면 되고, 이건 비교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맞아? 네. 그럼 디귿은 틀렸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12번. 등 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A, B가 PR을 각각 V, 2V 속력으로 동시에 지나고요. Q도 동시에 지난대. 그럼 결국에 운동 시간은 T초로 똑같은 거죠. 동시 출발, 동시 도착한 거니까 운동 시간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P에서 Q까지 A는 L만큼 이동하고 R에서 Q까지 B는 3L만큼 이동합니다. 이때 가속도가 완전 똑같다. 방향까지도 완전히 똑같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둘 가속도가 같아요? 문제에 써 있잖아요. 어디요? 마지막 줄에. 그럼 가속도 방향 똑같으니까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이겠죠? 그럼 만약에 왜 오른쪽이면 얘는 빨라질 거야. 근데 한 명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놈은 빨라지고 한 놈은 느려지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반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맞지? 그럼 우리가 체크해 봅시다. 변수를 어쩔 수 없이 두 개 잡아야 돼요. 여기 도착할 때 속도를 VA, 얘는 VB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러면은 한번 보자. 가속도 한번 비교해 보자. 가속 똑같다니까 식을 만들어 볼 수 있죠? 우리가 변수를 두 개 잡았기 때문에 식이 두 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찾으려면. 그러면은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첫 번째 찾을 수 있겠죠. 1번. A는 VA 빼기 V T초 동안. 맞아요? 맞지? B는 VB 빼기 2V T초 동안.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 하나는 마이너스가 꼭 붙어야 돼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놈은 빨라지고 한 놈은 느려져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꼭 붙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둘 다 빨라지는 거면 상관없죠? 만약에 이거 없이 쓰면 무슨 뜻이야, 이거는? 이놈은 일로 갈 때 이만큼 빨라지고 얘도 빨라진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꼭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럼 이거에 대해서 식을 만들어 정리해보면은 어차피 t는 필요가 없으니까 VA 더하기 VB는 3V 맞아요? 그럼 식 하나 더 만들면 어떤 걸로 만들면 되겠어?
평균 속력이에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어차피 시간은 똑같잖아요. 맞지? 시간은 똑같고 거리는 A가 L 갈 때 B는 3L 가야 되니까 거리 B가 1대3이 나오면 되죠? 그럼 평균 속력 비율이 1대3이면 되는 거지. 그러면 A 평균 속도 몇이에요? VA 더하기 V 나누기 2. 그렇죠? B는 VB 더하기 2V 나누기 2 맞아? 그치? 근데 이제 1대3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앞에 3 곱해주면 되겠죠? 이걸로 이제 식 풀면은 밑에 2 필요 없으니까 지우면 3VA 마이너스 VB는 마이너스 V가 나오겠다. 맞니? 1번식과 2번식을 이용해서 이제 VA랑 VB 구할 수 있는 거죠? 두 개 더하면 4VA가 2V니까 이거는 2분의 V가 나오겠네요. VB는 여기다 2분의 V 집어넣으면 2분의 5가 나오겠죠? 이거는 2분의 5V가 나오면 된다. 괜찮니? 이제 최종적으로 물어본 게 A의 가속도니까 뭐 사실 근데 A 가속도나 B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걸로 하면 되죠? 맞지? 근데 우리가 시간이란 거는 이 t초는 그냥 제가 임의의 t초를 한 거잖아. 사실 문제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지금 문제 보기 보니까 L이 포함되어 있잖아. 맞지? 뭐 하라는 거야? 아, EAS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은 A는 A를 기준 잡을게요. 그냥 2L 4분의 V제곱 빼기 V제곱이니까 계산해보면 근데 어? 네. 8L분의 3V제곱 마이너스 왼쪽이죠? 그냥 가속도가 결론적으로 왼쪽이 나와야 얘는 느려지고 얘는 빨라질 수 있잖아. 그치? 2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봅시다. 13번. 그림은 빗면에 따라 운동하는 물체 A가 점 P를 V0로 지날 때 점 Q에 물체 B를 가만히 놨다. 자, 가만히 놨다는 거는 정지 출발하면 됩니다. 얘는 가만히 둔 상태에서 내비뒀대요. 이때 A와 B는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T초일 때 만난다. 그러니까 라지 T초일 때 충돌을 한 거죠. 그리고 A와 B가 만나는 순간 B의 속력은 3V랍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지 한번 대충 상상을 해봅시다. 일단 두 녀석은 같은 빗면에 마찰이 없는 곳에 있으니까 같은 가속도를 똑같이 빗면 아랫방향으로 받겠죠? 아, 그럼 이제 느려져요. 그렇지. 그래서 A는 어떻게 움직이겠어? 느려지면서 올라갔다가 잠깐 멈췄다가 밑으로 내려가겠죠? 맞지? B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빨라지면서 갑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둘이 만나는 거지 뭐. 이렇게. 맞아요? 각각 저런 변이를 가지면서 저 아래 어딘가에서 만나는 거지. 실제 위치는. 그러면은 이때 B의 속력이 3V0라니까 얘 속도가 이때 3V0인 겁니다. 저 노란색까지 결국에 갔을 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 오늘 이런 거 많이 풀었으니까 같은 빗면이면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상대 속도도 똑같다. 맞죠? 그럼 최초 상대 속도는 몇이에요? A가 보는 B 속도로 따지면 B는 처음에 정지고 A는 V0로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상대 속도 값은 A가 가만히 있었을 때 B가 V0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렇지? 그럼 이 상대 속도 값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만나는 순간에도 상대 속도 값은 똑같이 마이너스 V0여야 되겠죠? 그럼 이때 B 속도가 내려오는 방향으로 3V0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올라가는 걸 플러스 잡았으니까 마이너스 3V0일 겁니다. 빼기. 이거 뭐가 나와야겠어? 마이너스 2V0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딪히는 순간 A 속도는 아래로 2V0면 되는 겁니다. 유지가 돼야 되니까요. V0가 뭐예요? 처음에 A 속도 됐죠? 그럼 이제 하나씩 봅시다. 원래 거리부터 한번 구해볼게. 이런 문제 나오면 제가 하던 대로 원래 거리를 지금 가까워지는 상황이니까 원래 거리에서 가까워진 거리만큼을 빼면 남은 거리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가까워진 거리 어떻게 계산한다고? 상대 속도에다가 시간 곱하는데 t초라고 알려줬잖아 또. 그러니까 v0 라지 t가 가까워진 거리가 돼요. 쌤, 3V0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문제에 써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요. 남은 거리. 근데 부딪혔으니까 남은 거리 0이 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원래 거리가 v0t구나. 여기 거리가 원래 v0t만큼 떨어져 있네요.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이것도 이미 해결이 된 거죠. A가 B가 만날 때 A는 2v0인 거 우리가 방금 찾았지. 디귿은 틀린 거네. 그럼 마지막 니은만 확인해 보면 되네요. A가 최고점에 도착한 순간 A와 B 사이 거리인데, 자, 일단 최고점에 도착하려면은 얼마나 걸리는지 봐봐. 가속도 똑같아요. 여기가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t초 동안 A는 속도 얼마 변했어요? 쌤, 어? 대문자 T가 쌤이 임의로 놓으신 아니야, 문제 써있어, 이것도. 대문자 t초 동안 A는 마이너스 2V0에서 플러스 V0만큼 변하니까 가속도는 요거잖아. 맞지? 아니, 니은하고 있는 거야. 맞지? 얘들아? 근데 가속도는 똑같아야 되잖아. 어떻게?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면 최고점에 도착했다는 건 여기 말하는 건데, 여기서의 A 속도 몇이에요? 0 아니야, 0? 최고점 가려면 멈춰야 되잖아. 방향을 바꾸기 직전이니까 멈춰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속도가 V0에서 0 될 때까지 시간 몇이니?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맞죠? 그럼 속도가 3V0만큼 변할 때 t초 필요하니까 V0만큼 변하려면 몇 초 필요하겠어요? 3분의 1t 맞아? 그죠? 변화량은 항상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예요. 여기서 출발한 거잖아요. 이게 처음이잖아. 그럼 t초 그러면 t초 동안 이게 여기까지 간 게 t초잖아. 그럼 t초 때 속도 변화량은 마이너스 2v0에서 플러스 v0 뺀 거.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최고점 갈 때까지 걸린 시간 구하는 거잖아요. 최고점까지 갈 때는 속도가 v0에서 0 될 때까지잖아요. 근데 가속도는 이거나 똑같아야 되잖아. 등가속이니까. 그럼 그때는 3분의 1t초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찾는 거지. 이해돼? 근데 그게 왜 필요해요? 3분의 1t초가. 지금 문제에서 봐봐. 니은 보면 A가 최고점에 도착한 순간 A와 B 사이 거리를 물어봤잖아요. 네. 맞지?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원래 거리가 V0t인 거 찾았잖아. 원래 거리에서 3분의 1t초 동안 가까워진 거리를 빼면 그게 남은 거리가 그때 둘 사이 거리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상대 속도 똑같으니까 V0로
3분의 1t초만큼 가까워진 거를 빼주면 그때 남은 거리가 그 순간 A와 B 사이 둘 사이 거리 아니야? 떨어져 있는 거리. 여기 계산해보면 3분의 2 V0T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3분의 1 T초 걸린 거예요? A가 최고점 시기까지? 그렇지. 그러면은 근데 왜 저렇게 될까요? 뭐가요? 어디? A와 B 사이의 거리구나. 그죠? 이걸 좀 크게 써주세요. 상대 속도가 V0. 상대 속도 처음에 구했죠? V0였잖아. 상대 속도는 가속도가 똑같으면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V0잖아요. 그럼 V0인 상대 속도로 T초 이동했을 때는 충돌, 남은 거리 빵 되면 되는 거고. 근데 A가 최고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만 가까워지면 아직 충돌 전이니까 둘 사이가 아직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그 순간 얼마나 떨어져 있니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치? 그 답을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이 기술을 좀 익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안 하면 이렇게 하기 싫어. 난 도저히 이렇게 하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거리 다 구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구해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사실 A만 보면 여기가 그냥 그래프 모양을 딱 보면은 3분의 1t초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B는 같은 가속도니까 이렇게 그리면 이게 B의 속도가 됩니다. 맞죠? 그 원래 거리부터 찾아보면은 A의 변이를 한번 따져볼게요. 이만큼이 A 변이잖아. 그럼 A는 변이가 여기 넓이 구하면 되잖아. 이렇게 구하면 이게 A의 변이죠? 그 A가 올라갈 때까지 여기 넓이 몇이야? 6분의 1 V0T 맞니? 여기는 6분의 4죠? 6분의 4 V0T가 됩니다. 그럼 B의 변이는? 쌤 1번이죠 그래서. 답? 네. 답은 1번이긴 해. 여기는? 2분의 3이야? 자, 그럼 그래프에서 보면은, 그럼 A는 변이를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A의 변이, 여기, 부딪힐 때까지, 여기로 가면은, 6분의 4에서 6분의 1 빼야 되니까, 변이는 올라간 거 이거 삭제되고, 여기만 필요한 거잖아. 그럼 변이는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네요. A의 최종 변이 2분의 1 V0T입니다. 그럼 B의 변이는 2분의 3이라며. 여기서 여기까지. 2분의 3 V0T. 그러면은 원래 거리는 B의 변이에서 A 변이 뺀 요만큼만 되면 되겠죠? 그 2분의 3 V0T에서 2분의 1 빼면은 딱 V0T 나오잖아. 그러니까 상대 속도를 안 하면 저렇게 해서 원래 거리 찾아주셔야 됩니다. 딱 봐도 근데 상대 속도 알면은 훨씬 간편하게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건 어떻게 풀겠어요? 그래프로 풀 거면 여기서 이만큼이잖아. 이만큼 최고점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만큼이잖아. 이거랑 그럼 B가 여기 B는 3분의 1t초만큼 이만큼 내려오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원래 거리에서 빼주면 되겠지? 그렇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래프 그릴 거면 이렇게 푸시는 거고요. 상대 속도 익히시면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림 문제 읽어볼게요. 그림은 빗면에 따라 운동하는 물체 A가 Q를 지나는 순간 얘는 올라오고 있네요. 그림에 이제 올라오고 있다고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이때 B를 피해 가만히 놨다. 가만히 놨다는 건 뭐야? 멈춰 있었다는 거죠? 맞지? 이런 상황에서 R에서 각각 등가속 운동에서 여기서 부딪혔대요. 그지?
여기서 부딪힌 상황입니다. 이때 아래에서의 속력은 B가 A의 3분의 4배라는 건 A 속도가 3V면은 B는 4V가 되는 거죠? 그럼 봐봐. 그럼 이제 가봅시다. 동일 빗면. 마찰이 없는 동일 빗면이면 가속도 똑같다. 그러면 상대 속도 일정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상대 속도, 여기서 상대 속도 계산해 보면 A가 보는 B 속도는 B 빼기 A인데 내려가는 걸 플러스로 놓을게요. 이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내려가는 걸 플러스로 주면은 여기서는 4V 빼기 3V가 되니까 쌤, 근데 동일 직선선에 있다 이거 꼭 말해줘야 돼요. 동일 빗면.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 PQ를 동일 직선선에 있다. 예. 얘가 뭐 이렇게 3차원에서 이렇게 가는지 어떻게 알아? 그지? 그러면은 상대 속도 값은 V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도 V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B는 멈춰 있고 그럼 A는 마이너스 V면 되네요. 그렇지? 그럼 내가 내려가는 걸 플러스로 놨으니까 V로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최고점 도착한 순간이네요. 일단은 꼭 상대 속도 이용해보면은 원래 거리를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알아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멀어진 거리였으면 원래 거리에 더하면 멀어지는 거리에 더하면 최종 거리가 나오는 거였죠. 근데 얘는 가까워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남은 거리가 나옵니다. 일단은 부딪힐 때까지 한번 몇 초 걸리나 체크해보면은 남은 거리가 0이 될 때 상대 속도 V라는 속도로 T초만큼 가까워질 때 원래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원래 거리 여기잖아요. 이게 원래 거리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 안 알려줬잖아요. 일단 이걸 찾으라는 거지. 이걸 X라고 두면은 일단 원래 거리는 VT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완벽하게 찾았다고 보기 힘듭니다. D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 D가 그치? 문제에 D를 알려준 거니까. D가 어디로? 그림에 써있죠? D와 그럼 결국 이 D를 이용한 식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뭘로 하면 될까? B의 변이가 D잖아. 맞니? 그럼 B의 평균 속력은?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인데 B는 여기까지 속도가 4V니까 0, 4V 평균 내면 2V잖아. 몇 초? 충돌할 때까지인가 T초잖아 이것도. 얼마 갔어요? T도 쌤이 만든 거죠. 네 그렇긴 하죠. 근데 D잖아. 이해돼? 맞아. 2VT가 D입니다. 그럼 VT는 몇이겠어요? 2분의 D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원래 떨어져 있던 거리가 2분의 D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괜찮니? 이게 딱 반이에요? 그렇지. 반이었던 거죠. 여기 그림은 좀 뭐 어쩔 수 없지. 됐죠? 그 이제 문제에서 똑같죠. 이제 이거는 위의 문제의 니은하고 똑같은 보기입니다. 최고점에 도착한 순간 남은 거리 물어본 겁니다. 2분의 D에서 최고점 걸릴 때까지 몇 초 걸린지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A가 0에서 4V 걸릴 때가 T초잖아요. 4V 변할 때가 T초인 거지 얘들아. 그럼 최고점 걸려 이게 몇 변해야 돼? V만 변하면 되잖아. 4분의 1T초 걸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V라는 속도로 4분의 1T초 가면 그때 남아있는 거리가 그때 둘 사이의 거리가 되겠지. 음식이다. 근데 4분의 1T 어디서 나오죠? 아니 4V 변할 때 T초 걸리잖아요 지금. 네. 여기서 0에서 4V 변할 때 T초 걸린 거잖아. 네. 근데 최고점 가려면 V만 변하면 되잖아요. 바로 V 깎이는구나. 그럼 4분의 1T초가 되는 거죠? 그럼 4분의 1VT. 2VT가 D니까 4분의 1VT면 8분의 1D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8분의 3D.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요.